2025년 말 구글이 AI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 프로부터 시작해서 나노바나나 프로, 엔티그래비티, 그리고 노트북 LM의 신기능까지. 근데 여기에 구글이 또 놀라운 AI 툴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라는 AI 자동화 툴인데요. 저는 기존에 구글이 오팔도 출시를 했다 보니까 비슷한 걸 왜 또 출시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는 오팔같이 에이전트 빌더가 아니고요. NLN이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툴입니다. 저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테스트해보고 마치 우리가 처음 엑셀 쓰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써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구글의 NLN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원래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 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업무 생산성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활용해보시려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로 들어와 보셔야 되는데요. studio.workspace.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는 이름에 워크스페이스가 붙어있는 것처럼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쓰셔야지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글 계정으로는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업무용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구독하고 계시면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사이트 들어오시면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순차적으로 릴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계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월까지는 업데이트하면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와 함께 먼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Automate Your Work with Gemini라고 해서 정말 자동화 툴이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보기 위해서 이 중에서 템플릿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앞에 있는 이메일 관련해서 내가 아직 읽지 않은 메일들의 서머리를 받아보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그 워크플로우,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는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미 다 설정 값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화면은 제피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텝들이 이렇게 세로로 한 스텝씩 추가해서 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화면이 스텝들을 추가하고 전체 플로우를 완성하는 그 화면이고요. 우측에는 이 스텝별로 선택할 때마다 그 세팅 값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테스트 런이랑 턴 온이라고 해서 플로우를 액티브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자, 그럼 템플릿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동화 툴을 활용할 때는 먼저 트리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템플릿으로는 스케줄 트리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해 1월 1일부터 요거를 실행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저는 8시는 너무 일러서 10시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리피트는 Monday to Friday, 그러니까 영업일에 항상 실행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언제까지 요거를 돌릴 건지 유효 기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타임존 설정할 수 있는데 타임존은 어차피 요 시간이 서울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 보면 이 스케줄마다 우리가 이메일을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Recap Unread Emails라는 스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한테 이런 프롬프트를 주면 제미나이가 Gmail이랑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안 읽은 메일들을 다 요약을 해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거는 언제까지 메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건지 그것들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프롬프트가 기본 템플릿은 다 영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복사하셔서 제미나이한테 한글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번역해줬고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랑 뒤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만 삭제해주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에는 Notify me in chat이라고 해서 구글 챗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구글 챗으로 이 요약 내용을 전달해주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스텝 2에 Recap 스테이지가 있죠. Recap 해주는 스텝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 결과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줬습니다. 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매핑하실 때는 Variables라는 거를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이 앞에 스텝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예를 들면 이 서머리 자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템플릿을 쓰기 때문에 이미 이 값들을 다 넣어줬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있었죠.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뜨는지 테스트 해보시려면 중간 하단에 테스트 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런을 눌러보시면 이 우측에 테스트 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요거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럼 스케줄 실행해줬고 리캡을 하겠죠. 리캡하고 그 다음에 리캡한 메시지를 챗으로 보내줬다고 뜨죠. 실제로 제가 이 챗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리캡 메시지가 발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로운 메일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긴급 실행 항목이나 회의 업데이트는 없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참고용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메일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턴 on을 해주시면 돼요. 턴 on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액티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 하면 턴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런을 하거나 실제로 돌아간 거 로그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우측에 요 액티비티 버튼이 있어요. 액티비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돌렸던 이력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도 같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 탭에서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40일 동안 제공이 된다고 써 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템플릿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워크플로우가 템플릿으로 제작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는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해서 플로우 제작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 필요 없이 여기다가 그냥 설명만 해주면 플로우를 제작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이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지난주 AI 관련 주요 뉴스를 리서치를 해주고 특히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구글 독스에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생성을 하고 또 완성된 리포트를 링크로 포함해서 내 이메일로 알람을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외부에 있더라도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글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성 요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Create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미나이가 앞서 보여드렸던 플로우 같은 거를 자동으로 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일종의 나만의 템플릿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스텝은 매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스케줄 스텝이 맞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리서치를 요청을 하겠죠. 네, 이렇게 리서치 작업하라고 요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구글덕 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구글덕 문서의 제목이랑 컨텐트 애들은 제미나이에서 이제 받아온 정보를 이렇게 매핑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메일로 알람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알람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고 드래프트한 이메일이라고 해서 초안 작성을 해줘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은 잘 잡아줬죠.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인 설정만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줄은 일단 매주 월요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7일부터 해서 매주 월요일 10시에 그리고 위클리로 실행을 해주고, 네, 여기 제미나이한테 요청하는 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독 문서에서는 내용까지 맞는데 예를 들면 이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어디에다가 넣어주고 싶은지 저는 구글 example이라는 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래프트가 아니라 알림 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스텝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스텝 추가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스텝들이 다 뜨게 됩니다. 뭐 Ask Gemini, 제미나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텝도 있고요. 그 외에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스텝들이 있고, 뭐 툴스에서 필터랑 if 노드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지메일 관련된 거, 챗, 시트, 드라이브, 구글덕, 태스크, 이렇게 지금은 구글 앱들 관련해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Notify me by email, 요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subject는 요거랑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메시지도 동일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variable은 지금 복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ink to doc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draft 스텝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개를 설정을 해줬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스타트를 해서 테스트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미나이한테 리서치 작업 요청하고 있고, 네, 이렇게 리서치를 해왔고, 요거 바탕으로 그럼 구글덕에 문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겠죠. 네,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 메일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 링크가 걸려 있고요. 이 링크 들어가 보면 이렇게 리서치가 작성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말로 설명만 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플로우의 골격을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부 설정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활용할 만한 플로우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미나이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플로우를 생성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사업 문의 메일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면 매일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트리거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트리거를 스타터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스타터로 이 메일이 왔을 때 get an email을 선택을 해주고요. 모든 이메일을 일단 다 스타터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일이 들어왔을 때 먼저 사업 문의인지를 체크하고 사업 문의이면 사업 문의 관련된 레이블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ail을 보시면 add labels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스텝을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AI powered labels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다양한 레이블을 추천해주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고요.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아니어도 이제 새로운 레이블을 설명을 해서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AI가 추천해준 세일즈 관련한 레이블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일즈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요거를 이제 레이블로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세일즈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세일즈와 관련된 메일이면 자동으로 이 세일즈 레이블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거 관련된 메일이면 이 레이블이 붙지 않겠죠.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을 분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레이블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세일즈 관련 메일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즈만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문의인 경우에만 우리가 답변 초안을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문의 레이블이 붙었는지를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if2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if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 설정이 쉬운 편입니다. NLM보다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레이블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스텝 2에서 edit labels가 있죠. 레이블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true인지, 우리가 일부러 앞에 레이블을 하나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sales 레이블이 달렸다 그러면 true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 뒤에 add sub step이라는 게 생기죠. 이 sub step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줘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true인 경우에 이제 메일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 메일 생성하기 전에 이 내용을 세일즈 시트에다가 아카이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일을 작성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트에 아카이브를 해줄 건데 시트에 아카이브 하기 좋게 그 내용을 좀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그 내용 추출을 도와주는 AI 스킬이 또 따로 있어요. extract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을 추출을 할 거냐, 여기다가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컨텐츠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variable 해서 앞에 스텝 1에 보시면 이메일 subject가 있죠. 그리고 body가 있고요. 메일 보낸 날짜에 이메일 언제 왔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컨텐츠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추출을 할 거냐 선택을 해보시면 predefined라고 해가지고 그 설정할 수 있는 드롭다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questions to answer, 요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추출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본문, 메일 보낸 날짜 이 내용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까지 별도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수 값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추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트에 업데이트하고 싶은 컬럼 값들을 다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add를 해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일즈 시트에 6가지 정보를 넣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메일 데이트, 컴퍼니, 비즈니스 타입, 버젯, 프로젝트 디테일, 프로젝트 타임라인, 요 6가지 정보를 시트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메일 데이트는 뭔지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신 날짜를 표기해 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컬럼 값들도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컬럼 값들에 대해서 그 컬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럼 이렇게 정보들을 뽑아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add sub step 또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시트 add a row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일즈 시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설정하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NLN에서는 이 구글 제품들을 연결을 해주시려면 셀프 호스팅 같은 경우는 그 GCP에서 꽤 복잡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이미 내 워크스페이스 계정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add a row에서 앞에 붙일 건지 맨 밑에 붙일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럼 값들 이제 매핑을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생성을 해놓은 게 있죠. extract 스텝에 보시면 이렇게 컬럼 값들을 다 하나씩 지정하기 좋게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 컬럼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업데이트 해줬으면 가장 중요한 답변을 생성을 해야겠죠. 답변 생성은 서브탭 눌러서
만들어서 제미나이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 이제 프롬프트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업무 자동화 전문 컨설팅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다. 그래서 메일에 대해서 답변 초안을 생성해줘라. 그리고 질문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를 매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extract에서 list of questions,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extract 단계에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extract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questions to answer를 해놨죠. 그거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 가이드 문서를 하나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패키지를 생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게 링크를 달아줬습니다. 링크 달아주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미나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워크스페이스, 커넥티드 앱스 요거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링크를 참조할 수 있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는 별도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다시 매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익스트랙트에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미 추출한 정보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업 지침에 3가지 패키지 중에 적합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초안을 한국어로 작성을 해줘라. 제목과 수신제 같은 거 표현하지 말고 본문 내용만 작성을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미나이로 메일을 작성했으면 초안을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 next 또 스텝 추가하신 다음에 보시면 draft reply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 초안을 생성하는 거니까 이 draft reply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이제 받았던 첫 번째 스텝에서 이메일 ID 매핑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그 컨텐츠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ask Gemini에서 컨텐츠 created by Gemini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 명 참조가 되어 있으면 reply to all 해주시면 좋겠죠. reply to all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초안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생성이 됐다는 거를 바로 알림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구글 챗으로 알림을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notify me in chat 라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 스텝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메시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시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발신자랑 뭐 제목 이런 정보들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생성되는 메일 링크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우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8개의 스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런 해보시면 네, AI 자동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그 메일이 테스트로 잡혔고요. 이걸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레이블링 한 다음에 사업 문의라면 스텝 3를 다 실행을 해주겠죠. 일단 세일즈로 레이블을 했죠. 사업 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3 안에 있는 서브 스텝을 다 돌리게 됩니다. 네, 지금 시트 쪽 행을 추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초안 생성 요청하고 네, 요청해서 요 정보를 받아왔고 그거 가지고 드래프트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챗으로 알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로그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제가 예시로 넣어줬던 답들을 컬럼으로 나눠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게 넣어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버젯 같은 거는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그냥 한 달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추려줘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디스크립션에서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버젯에서 이 규모를 숫자로만 추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트 업데이트도 잘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안 작성을 해주죠. 이렇게 초안 작성을 해서 드래프트 메일을 보내고 그거를 알림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챗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알림이 지금 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문의가 왔고요. 발신자가 누구고 뭐 제목, 고객 니즈 그리고 답변 초안이 생성이 되어 있다 해서 요거 링크 눌러보면 드래프트가 생성이 되어 있죠. 스탠더드 실무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축 패키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통상 뭐 500부터 시작이 되며 라고 써 있는데 여기 가이드에 보시면 500부터 시작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참고해서 드래프트를 생성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음 주 미팅 가능한 시간 요청해달라고 프롬프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잘 작동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메일에 답변 퀄리티가 좀 아쉽거나 아니면 익스트랙트 되는 컬럼 값들이 좀 아쉬우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내용들을 좀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쓰고 싶으시면 turn on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My Flows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플로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turn off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구글의 새로운 AI 자동화 툴인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NA10과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의 장점은 NA10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쓴다는 가정하에 그냥 계정 로그인만 하고 웹사이트 접속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NA10보다 좀 더 간단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NA10 같은 경우는 셀프 호스팅 서버 같은 거 설치하시려면 꽤 이제 노력을 들이셔야 하고 클라우드 버전 쓰시더라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플로우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었죠.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플로우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거의 무제한으로 현재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NADM 같은 경우는 아직 셀프 호스팅 버전에서는 이런 플로우를 생성해주는 AI 기능은 제공해주고 있지 않고요.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한도가 좀 빡빡한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플로우를 생성해주는 퀄리티를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바로는 NADM의 그 플로우 생성해주는 기능이 조금 더 복잡한 플로우도 잘 생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밋에 한도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AI 자동화 툴을 얘기할 때 외부 서비스 연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NADM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400개가 넘는 사실 커뮤니티 노드까지 하면 1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노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노드를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HTTP 리퀘스트나 웹훅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PI를 제공해주는 웬만한 서비스들을 다 연결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설명 문서를 찾아보면 서드파티 앱들도 좀 몇 개 커넥트 할 수 있게 커넥터를 제공해준다고 하고 또 웹훅 기능도 제공해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테스트해보는 환경에서는 아직 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하지만 오팔과 다르게 확실히 지금 외부 서비스 연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자동화 툴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겠죠.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부의 업무 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지금 제공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에 여기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제공을 해주고는 있었죠. 스텝에 보시면 체크 if랑 필터 그리고 decide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 좀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루프를 돈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정보를 이렇게 받아온 거를 쪼개거나 합치거나 이런 기능들은 아직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은 NADM이 훨씬 세분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NADM 같은 경우는 코드 노드라는 걸 제공을 해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거를 NADM 상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은 아직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또 가이드에 보시면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커스텀 스텝을 만들고 배포해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그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 시트에서 어떤 시트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코드로 만들어서 이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커스텀으로 추가해서 데이터 가공 작업을 돌리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코드 노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그냥 앱스 스크립트로 제작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릴리즈가 본격적으로 되면 조만간 다 제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일단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스탠더드가 보통 1인당 $15 정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간 결제하면 조금 할인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대략적인 금액은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NADM 같은 경우는 스타터 패키지가 20유로이기 때문에 스탠더드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더 싼 편이고요. 물론 셀프 호스팅을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쓰는 거는 무료긴 하지만 별도로 이제 돌리는데 서버 비용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워크스페이스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무료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그냥 없었던 게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미 쓰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기능이 추가되면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가 NADM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외부 서비스 연동과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측면에서 구글이 얼마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인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드파티 기능, 웹훅 기능, 앱스 스크립트 활용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들은 제가 또 추가되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글의 스프레드시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기존에 이제 엑셀이 대세였죠. 그래서 엑셀의 카피캣인데 엑셀만 못하다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고 충분히 활용해볼 만한 툴로 이제 거듭이 난 것처럼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지금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NADM에 정말 대항할 만한 AI 자동화 툴로 디벨롭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부시였습니다.